남자가 고집이 없으면 안 되죠. 아, 예, 소신, 고집. 예. 그 요즘 앙심 부리는 사람 보면 청와대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도 야당의 적장자입니다. 우리 홍준표 의원님 진이 돼야 되는데 선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복하실 겁니까? 승복해야죠. 나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 트럼프처럼 저렇게 내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지금 무대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번 총선에 대구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공간을 채워주고 계시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선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부 각지에서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는 약속대로 버스킹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자라고까지 그런 거근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여러분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걸 자유스럽게 좀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수성못 수상 무대에 이어서 오늘은 젊음의 거리 동성로에서 정치 버스킹 2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수성을에서 당선이 되시고 국회에 당당히 입성을 하셨는데 현재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제 대구 시민들이 저를 받아줄 때 세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수성의 꿈, 대구의 미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희망. 그 세 가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부분을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주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버스킹의 주제가 동성로 만민공동의 세상이 왜 이래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저래. 정말 저분 왜 저러시는 거죠? 의원님, 근데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지금?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대미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3년 반 전에 대선 토론회 때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경제는 이미 망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실상 이 코로나가 경제를 망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좌파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게 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걸 더 가속화시켰다. 막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을 주의 깊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 대북, 안보, 국제관계 그게 전부 달라진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추진한 대북 외교는 그게 톱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방식인가 하면 정상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내려오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으로 하려면 외교에 아주 경험이 많고 능해야 됩니다. 바이든은 그게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밑바닥부터 실무진들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치밀하게 이분리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과연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맞는 길이냐, 그렇게 될 때 대통령이 나서서 회담을 합니다. 한미 관계는 이제 아마 문 대통령이 아주 당혹스러울 겁니다. 트럼프처럼 충동적이고,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할 때는 소위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합작을 해서 둘려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든은 다르죠. 오늘 오프닝 토크 주제가요,
관상입니다. 여러분 관상 보실 줄 아십니까? 의원님 제 관상 어떻습니까? 나는 그 관상 볼 줄 몰라요. 그 여러분들 뭐 조금 언론에 관심 있으신 분도 보셨을 텐데 이 AI 관상가가 본 그 유권 대권 주자 후보들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5명 중에서 왕의 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우리 홍 의원님이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기분 좋습니까? 그 미신이라도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AI 관상가가 말하기를 성실하고 의지가 강하며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인내한다. 하지만 고집이 강해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남자가 고집이 없으면 안 되죠. 아, 예, 소신, 고집. 예. 고집은 있어야죠. 고집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 고집이 합리적인 자료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고집이라면 그걸 소신이라고 하지만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앙심이라고 그러죠. 예. 그 요즘 앙심 부리는 사람 보면 청와대 있잖아요. 예. 청와대 그분은 앙심이 좀 이렇게 더 지독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앞서 오프닝 토크에서 유력 대권주자 후보들의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럼 의원님이 인정하는 대권 후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어느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 윤석열 검찰총장 만만치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범털인데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 그 윤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보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정치를 안 할 거다. 검찰총장이죠. 예. 아니 정치를 하고 안 하고 만약 7월에 임기를 마치고 야당에도 오면 우리가 잘 모셔야죠. 그러면 이제 좀 사실 슬슬 이렇게 대권에 대한 비책이 나올 때가 됐는데 혹시 비책 힌트라도 하나 살짝 이렇게 주시죠. 예. 근데 비책 힌트라기보다도 이렇게 엉망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정권을 제대로 우리가 가져오려면 야당이 선명야당이 돼야 돼요. 야당이 싸우지 않고 뒷공문이 내고 싸우는 척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사람 안 옵니다. 지난번에 내가 지금 야당 지도부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이 없어진다. 야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랬대요. 숫자가 적어서 이랬다는 건 나 여의가 없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96년도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81석 했어요. 81석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하면서 국회를 흔들었어요. 지금 103석입니다. 이 103석을 갖고 하는 척만 하고 야당이 야당 같지 않게 하니까 국민들이 마음 둘 데가 없죠.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 저쪽의 사람들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이 그릇 갖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 초미의 관심사는 복당식입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더 당겨질 수도 있나요? 복당의 장애 요인이 좀 있습니다. 내 장애 요인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조영 대표 같은 경우에 2번이나 탈당했어요. 그리고 복당했고 두 번째는 내가 복당시켜줬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그렇게 해서 탈당한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야당의 적장자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복당의 장애 요인이 해소가 되면 그때 복당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이 국민의힘 소속 중에서도 이제 홍준표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의원, 정치 용어로 개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야기했듯이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개파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헌법책을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런 헌법상 독립기관이 개파의 쫄개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개파를 무리를 이루어져 가지고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TV조선 미스터 트롯 잘 아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디션 경선으로 이제 진선미를 뽑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당 대선 후보를 10명의 후보 중에 예선 통과 그리고 본선 최종으로 이렇게 뽑는 방식이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좋죠. 우리 홍준표 의원님 진이 돼야 되는데 선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복하실 겁니까? 승복해야죠. 나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 트럼프처럼 저렇게 내가 하지 않습니다. 경선이고 본선이고 결과 나오면 승복을 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지. 지금 버스킹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유튜브 매일신문을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의원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은데요. 보니까 이 홍 의원님은 소신과 강단이 짱짱, 그리고 우리나라 마지막 희망은 홍준표, 그리고 경제 살릴 분 오직 홍님, 홍준표 옳은말 대잔치 최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한 거는 유죄가 됐더만요. 징역 2년. 예. 그거 유죄되면 아무 언론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걸 갖다가 김경수에 끝난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선을 할 때 경공모 가자, 경공모 가자. 그게 경공모라는 게 드루킹이에요. 그러면 이미 김정숙 여사하고도 아주 그건 잘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저게 유죄가 된 이상 대법원에서 아마 그거 깨려고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무죄 만들려고 또 작업을 할 겁니다. 경남도지사 징역 2년 받았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사실상 대법원에서 무죄 준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했어야 되겠습니까? 참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준비가 되고 있고 부산시장 선거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35%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열성적인 지지계층만 투표장 갑니다.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에요. 평일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똘똘 뭉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사 안 가도 보궐선거 하러 가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자기 할 일 다 하다 보면 투표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부산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 그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가덕도 신공항을 아마 민주당이 해준다고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부산 민심을 우리 쪽으로 다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야당이 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준비도 안 하고 대책도 없어요. 그게 걱정스럽다는. 이번 국정감사를 해보시고 현 정부의 평가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30점 10점 빵점